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투약 돕기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저는 오늘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보실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 22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약물 투여 시 5가지 원칙 이게 나와 있어요. 파이브라이트 이걸 먼저 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투약 돕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파이브라이트를 여러분이 잘 지켜서 정확한 약물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임상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정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될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약물 투여 5가지 원칙 한번 볼게요. 투약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 정확한 약물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그래서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자, 1번.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투약한다.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윤쌤이라는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 차트를 딱 봤더니 윤쌤은 피메일, 여자, 이 F가 피메일, 여자를 뜻해요. 피메일 40세고, 자, 이 사람의 차트를 봤더니, 자, 뭐라고 처방이 나와 있냐, 의사 선생님이 타이레놀 500ml를 PCPO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레놀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약이고, 약물이죠? 약물이고, 그 다음에 500ml는 용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PC는 식후를 뜻하거든요. 식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겠죠? 식후. 시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PO는 경구로 주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세요. 경구로. 먹는 약으로 주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죠?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쌤 환자예요. 대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실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한 약물이 뭐예요? 타이레놀. 정확한 용량 500ml를 정확한 경구로 주라고 했네요. 정확한 대상자 누구? 윤쌤 환자 피메일 40세. 이거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명이인이 항상 존재해요. 병원에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나이까지 구별해서 정확하게 대상자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 PC 식후라고 되어 있어요. PC.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PC, 식후, AC, 식전 이런 식으로 HS, 취침 전 이렇게도 주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at 7시 AM, 10시 PM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도 기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원칙 다시 한번 볼게요.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준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투입이 됐어요. 병원에 투입이 돼서 환자분한테 약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 약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정확한 약물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인지 경로는 어떻게 대상자 시간 요건 어떻게 줘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상적으로 한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내게 돼 있으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 드리죠. 무작정 외우지 마셔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직접 해본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자, 간호사는 투약 준비할 때 보다 집중하여 준비해야 하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의 표지를 몇 번 확인한다? 3번, 3세번이에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로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투약을 준비할 때 집중하여 준비를 하셔야지만 투약의 오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번 확인한다? 용기의 표지를 3번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 3번은 언제 확인을 하느냐? 자, 1차 확인, 약물을 약장에서 꺼내기 전에 확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차 확인, 처방된 용량을 용기에서 꺼낼 때. 그래서 타이레놀 500ml면 보통 한 알이거든요. 이 하나를 꺼낼 때 처방된 용량이 처방된 약이 맞는지 용기의 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타이레놀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용기를 다시 약장에 넣어요. 이걸 다시 약장에 집어넣을 때, 보관할 때, 집어넣을 때 확인을 해요. 그래서 몇 번 확인한다? 3번 확인한다. 자, 투약 시 일반적인 지침, 우리 교과서 226페이지, 22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고 팁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 여기다가 이제 녹여낼 수는 없는 거고 시험에서 주로 나왔던 지문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 기초 양리와 또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국가고시에서 자주 잘 다뤘던 그런 일반적인 지침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쓰려고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교과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든 거는요, 강심제를 집어넣었는데 강심제는 심장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강심제는 심장 당화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교과서가 개정되고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심장 당화물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당화물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과거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는 안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심제는 심장 당화물이라고도 하고요. 디기탈리스라는 말 가장 많이 씁니다. 디기탈리스제 뭐라고 얘기하고 심장을 그야말로 강하게 수축시키는 자극제. 그리고 병원에서 디곡신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쓰죠. 디곡신. 그래서 디기탈리스, 디곡신, 강심제는요. 투여시 활력징후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이 활력징후에서 무엇을 관찰하셔야 되냐? 맥박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활력징후 아시죠? 활력징후는 바이탈 사인,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게 있는데 이 활력징후 중에서 강심제를 사용할 때는 맥박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여 시 맥박이 메테미마 60회분 이하일 경우 투약을 금지한다. 60회 이하. 그래서 강심제 사용 전, 사용 후 맥박 확인 중요해요. 맥박 확인. 그래서 사용 전에 맥박이 60회 이하였어요.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괜찮아가지고 사용했는데 사용하고 나서 이제 60회 미만으로 이하로 계속해서 맥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심제 사용 전후, 투약 전후에는 무엇을 관찰한다? 맥박 확인 필수다.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보겠습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이죠. 주사약이죠. 자, 인슐린은 투여 부위를 바꿔가며 피하 주사해야 된다. 피하. 인슐린은 피하 주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인슐린은 투여 부위를 한 부위만 계속해서 집중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복부에 얘를 피하 주사를 했다면 다음 날은 상완이면 위팔에다가 주사해야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허벅지 이런 식으로 투여 부위를 바꿔가면서 피하 주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가면서 피하 주사를 해주는 이유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부위에만 계속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그 부위 조직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꿔가며 주사하고 무슨 주사한다? 피하. 자, 그 다음 인슐린 병은 양 손바닥 사이에 놓고 굴립니다. 인슐린 병은 양 손바닥 사이에 놓고 굴려요. 자, 인슐린 병을 흔들면 거품이 형성되어 정확한 용량을 뽑아내는데, 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은 냉장 보관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병이 이렇게 생겼고 냉장 보관한 인슐린 병을 꺼내면은요. 여기 밑에 이렇게 하얗게 침전물이 깔아앉아 있고요. 여기 위에는 투명한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액체와 침전물을 섞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믹스한다라고 하는데 얘를 믹스할 때 보통 약물들은 얘를 잡고 흔들어요. 얘를 잡고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은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왜냐? 거품이 형성이 됩니다. 거품이 막 보글보글 형성이 돼요. 그야말로 개거품처럼
거품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품이 형성되어 있으면 약물, 여기 안에서 약물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주사기를 넣어서 꺼내는데 이 용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꺼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하게 좀 빼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믹스할 때는 흔들면 안 되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 약병을 양 손바닥에 놓고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체온으로 이 약물을 녹여서 이 투명한 액이랑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병을 믹스를 할 때는 흔든다, 흔들지 않는다, 흔들지 않고 어떻게 하셔라? 손바닥 사이에 놓고 굴려주세요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헤파린 남아 있습니다. 뭐 헤파린, 와파린, 쿠마린, 뭐뭐린으로 끝나는 약들은요, 항응고제, 응고억제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헤파린 많이 쓰죠. 자, 헤파린은 항응고제, 응고를 반대하는 약, 응고억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헤파린은 자, 어디로 주사하냐? 피하 주사를 하는데 피하 주사하고 나서요, 문지르지 않습니다. 문지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요 헤파린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피하 주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정맥으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헤파린을 피하 주사하고 나서 문지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멍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문지르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보통 멍이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한 멍이 들 정도로 멍이 심하게 듭니다. 그러니까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항응고제, 응고억제제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새어나와서 멍이 드는 건데 그래서 문지르지 않습니다. 일반 멍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멍이 들기 때문에 헤파린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문지르지 않는다. 꼭 눌렀다가 떼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르핀이나 데메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는 뭐냐? 얘네들을 묶어서 마약성 진통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약이에요. 통증을 억제해주는 약이죠. 정말 강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데메롤은요. 통증을 억제를 시켜주는데 무엇까지 같이 억제시켜버리냐? 호흡, 우리 활력증후 바이탈 사인 호흡을 억제시켜버려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억제시키므로 투여 전에 뭐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호흡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몇 회 이하면 사용하면 안 되냐? 12회 이하면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호흡이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전, 사용한 후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 전에 호흡수 측정을 했는데 12회 이하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보고하셔야 되겠고, 사용을 하고 나서 12회 이하로 계속해서 호흡이 떨어져요. 바로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여러분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뭐 수면제라든지 정신과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과 약. 정신과 약. 대표적으로 뭐 수면제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법률의 규제를 받으므로 수량을 잘 확인해야 하며 보관 시에 반드시 약장에 넣고 잠궈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용 방지를 위해서 이 오용 방지가 부적절 사용 얘네들은 중독이 될 수 있는 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용 방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량을 잘 확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매 근무시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은 3교대로 돌아가니까 데이, 이브, 나이트 교대 근무시마다 마약이랑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량을 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에 수량이 5개가 정해져 있으면 이 5개가 항상 있는지 매 근무시마다 카운트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약장에 넣고 잠궈둔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잠그는 것도 아니라 무슨 잠금? 이중 잠금을 합니다. 이중 잠금을 하고 열쇠는 책임 간호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자극성 약이나 치아 변색에 염려가 있는 약, 대표적으로 액상철분제. 액상철분제 같은 거 먹고 나면 이 치아가 검게 착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액상철분제 치아 변색이나 자극성 약은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빨대를 사용을 하고요. 자, 항생제는요, 첫 번째 주사 전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 피부 반응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 항생제와 환자와 맞는 약인지, 맞지 않은 약인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뭘 통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첫 번째 주사하기 전에. 그래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지,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음성 반응이 나왔을 땐 사용을 해도 돼요. 이거는 아무 이상 반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음성. 근데 양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반응에 이 약물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반응이 있는 약물, 그러니까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사용하셔서는 안 되죠. 쉽게 말하면 항생제를 잘못 사용했을 때 알레르기, 아나필락틱 쇼크 이런 것들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 반응 검사를 하여서 이 항생제가 대상자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맞지 않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약은 반드시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약을 준비한 사람이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시간에 약을 준비한 사람이 A라는 조무사였으면은요, A라는 조무사가 준비했으면 A라는 조무사가 투여를 하셔야 되겠죠. 똑같은 준비한 사람이 투여를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투여하는 약물과 대상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를 합니다. 처방 없이 병원에서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가 조무사가 마음대로 환자한테 약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의료법에서 어긋난 거고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 없이 어떤 약을 투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쇠구렁 차는 일이에요. 철컹철컹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처방하에 약물은 투여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전 입원 카드나 아이디 밴드 팔찌를 확인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들 본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써져 있는 팔찌 차고 있으시잖아요. 요거를 확인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대상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걸 뭐라 해요?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 자, 이거 어떻게 하냐? 환자분 성함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환자 입에서 환자의 이름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개방형 질문이에요. 환자분 누구누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름을 물어보아서 정확한 환자를 확인을 하시고 약물을 투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5라이트, 5라이트에서 정확한 대상자 확인이 있었죠. 이 정확한 대상자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아니면 환자가 차고 있는 아이디 밴드 팔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약물 투여 전에. 자, 그 다음에 물약은 정확하게 따릅니다.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 약병에 다시 붓지 않으며 사용량 이상의 양은 버리고 투여를 해요. 그래서 물량의 처방이 5cc만 주세요라고 처방이 났는데 이거를 이제 따르다 보니까 6cc를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용량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1cc 버려야 되는 1cc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버린다. 요거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버리고 투여를 하는 거예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액체 약의 용량은 액량계를 눈높이에 들고 측정한다.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 액량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약을 따를 수 있는 약병이 있으면 약병에 눈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눈금이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눈 위쪽으로 가 있어서도 안 돼요. 정확한 용량을 보기 위해서는 액량계,
그러니까 눈금이 있는 그 용량의 약병이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들고 측정을 하시고 그래야 정확한 용량으로 우리가 대상자에게 줄 수 있어요.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A라는 약병에 들어있으면 이 약을 굳이 B라는 약병에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옮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제를 희석시킬 경우 약의 용해 속도, 약의 체내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주도록 한다.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너무 차가운 물, 너무 뜨거운 물에 희석을 하게 되면은요, 약이 이제 잘 녹지 않을 수도 있겠고, 약의 성분이 파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그다음에 환자가 약을 거부하였거나 투여할 수 없었을 때, 환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투여할 수 없었을 때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록부, 차트에 기록을 합니다. 병원에서 보고하고 기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약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뭔가의 사명감 때문에 환자를 설득해서 이 약을 먹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약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막 설명을 했더니 환자가 결론은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약 꺼져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명감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환자는 먹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거부를 해요. 그러면 그냥 힘 빼지 마시고 보고하세요. 그리고 기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저는 사명감에 의해서 뭔가를 하다가 야 꺼져라는 말을 듣고 정말 꺼져 드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약물을 투여하지 못했거나 실수가 있었을 때,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숨기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가 있었을 때는요, 정확하게 그 실수를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을 때는 그 이유와 함께 투약하지 못한 사실을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숨기기보다는요. 이 실수를 보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고하고 기록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얘네들은 뭐 같이 묶으셔도 충분하시죠? 자, 투약 처방의 종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 처방, 루틴 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라는 처방이 서면으로 내려질 때까지 계속 수행하거나 정해진 날짜까지 수행되는 처방. 그래서 처방 내역에 딱 보시면 퇴원할 때까지 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퇴원할 때까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아니면 이제 입원 시부터 해서 3일간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정해진 날짜까지 계속해서 수행하는 처방을 정규 처방이라고 합니다. 계속 수행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필요시 처방,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시험에 한 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필요시 처방은 PR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호사의 판단에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처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시 처방도 기본적으로 정규 처방 안에 의사 선생님이 PRN 오더라고 내놓습니다. PRN 오더라고. 그래서 정규 처방을 딱 보시면 끝에 막 이렇게 의사들이 PRN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시 써놨죠. PRN 이렇게 해서 환자 속쓰림 호소 시 6시간 간격으로 겔포스 10ml PO PRN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놔요. 정규 처방 안에.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환자가 속쓰림을 호소를 하게 되면 겔포스 10mg을 경구로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필요시. 그러면 이 처방을 보고 간호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입원 중에 한 새벽 1시, 2시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의사 선생님 다 퇴근한 시간이잖아요. 1시, 2시에 환자가 나와서 선생님 저 속 쓰려요 라고 하면 처방에 PRN 처방이 있는 거예요. 환자 속쓰림 호소할 때 겔포스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판단하에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가 생각되는 경우에 이 투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PRN 처방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처방, 필요시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즉시 시행 처방, 스테이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처방이 내려진 즉시 투여, 즉시 투여하되 단 1회에 한해서만 투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처방이 딱 뜬 거가 보여요, PC에. 그럼 보면 의사가
타이레놀 500ml 피오스텟, 피오는 경구로 타이레놀 500ml를 경구로 지금 즉시 주세요. 그러면 환자에게 즉시 타이레놀을 주는 거예요. 즉시. 자, 그다음에 1회 처방은 뭐냐? 의사가 지시한 특정 시간에, 얘도 한 번만 주는 거긴 해요. 한 번만 주는 건데 특정 시간을 의사가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잠자기 전에 먹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나 잠 못 잔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 의사에게. 그러면 의사가 1회 처방으로 수면제 0.5ml 경구로 HS에 주세요. 취침 전에 주세요. 보통 9시. 9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녁 9시. 그럼 특정한 시간이 기입이 됐어요. 이거를 1회 처방이라고 해요. 이 특정한 시간에 한 번이고 즉시 처방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주라는 거예요. 환자 보이는 즉시 주세요. 이거예요. 특정 시간 없어요. 그래서 즉시 시행 처방과 1회 처방을 헷갈려 하시는데 즉시 시행은 그야말로 즉시 바로바로 주라는 거고요. 1회 처방은 처방이 한 번 나긴 하는데 뭐가 있다? 특정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맥락상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에 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5번. 구두 혹은 전화 처방. 이거는 중요해요. PRN과 더불어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구두 혹은 전화 처방 많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구두 혹은 전화 처방은 뭐냐? 그야말로 구두, 입으로 바로 처방을 주는 거예요. 우리 처방을 줄 때는 보통 의사가 처방지에다가 처방을 내거든요. 처방지에다가 처방을 이렇게 내요. 그런데 처방지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의사가 입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두 혹은 전화 처방이거든요. 보통 언제 사용하냐? 응급시에 전화. 응급시에 전화 혹은 구두로 처방을 받을 때에는 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의사가 기록지에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입으로 떠들고 가는 거예요. 전화로 떠들던지 입으로 떠들어서 처방을 줬는데 그 처방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처방 받은 간호사가 정확하게다가 간호 기록지에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다시 한번 되물어 처방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전화나 입으로 뭐라 하냐면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저 환자분 누구누구에게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간호 기록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텔 오더. 이거는 텔 오더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뭐냐면은 전화, 텔레폰 오더, 전화 처방으로 아니면은 구두로 했으면 버발 오더. 네, 구두. 이런 식으로 자, 테로도 버바로도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요거 닥터 누구가 타이레놀 타이레놀 하나를 피오 경구로 지금 즉시 주라고 함. 요렇게 해 가지고 간호사 이름 윤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싹 남겨 놓는 거예요. 시간도 적어 놔야겠죠. 뭐 8시 병원에서는 8시 AM 20분 이런 식으로 기록 딱 남겨놓고 요걸 기록을 남겨놔요.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왜냐? 의사가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기록이 아닌 입으로 그냥 전한 말 있죠. 입으로 떠들어댄 거. 구두 혹은 전하면 정확하게 기록을 간호 기록에다 남겨주셔야 되겠고 자, 요걸 다시 한번 물어서 재차 확인을 하죠. 그리고 처방한 의사 이름을 기록합니다. 의사 이름 기록했죠. 자, 그리고 수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서면 처방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의사가 본인 처방지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두 혹은 전화 처방 같은 경우는 응급시에 많이 써요. 응급시.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회진 돌다가 간호사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 지금 이 사람 진통제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통제 근육 주사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두 처방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응급시에 전화 처방, 그러니까 뭐 회진을 한다든지 응급 상황이었든지 이런 식으로 처방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처방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라든지 뭐 기록으로 항상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셔는 안 되죠. 나중에 의사가 내가 언제 그런 처방을 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기록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 처방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서면 처방으로 반드시 다시 받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투약 돕기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